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거미집 모형보다도 이 조세기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조세기착이라는 논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페이지가 좀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정책론에서 드러나왔기 때문에 125페이지부터 아마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이 124페이지부터 이 조세기착은 이제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가 부과된 세금을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자가 임대인과 임차자가 경제적인 관계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과 매수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서로 같이 부담한다는 논리예요. 같이 부담하지만은 상대적인 면에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할 때는 뭐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포인트는 상대적이야, 상대적.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더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해, 더 덜 부담해. 탄력성이 더 낮은 쪽. 더 낮다는 것은 비탄이라는 거야, 탄이라는 거야. 비탄이라는 거야. 비탄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야. 더 많이 부담하니까 비탄에 빠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비탄하다가 완전 비탄이야. 그럼 완전 비탄인 쪽이 세금을 어떻게 부담해? 전부 부담합니다. 세금을 전부 부담하니까 완전 비탄에 빠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탄력적일수록 유연하기 때문에 세금을 잘 피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한다는 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복잡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니까 이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 문제를 참 잘 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1번하고 하면 2번을 보세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야. 무슨 뜻이야? 본인들이 직접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아니,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뭐냐면은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집주인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잖아. 그럼 담세자는 누굴까? 소유자야. 무슨 뜻이냐?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아. 조세 귀착에 논하려면은 정부에서 부과받은 그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제주체한테 세금을 전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정부로 세금 부담한 사람, 부과받은 자하고 전가받은 사람 있죠?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살고 있을 때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세 귀착 이론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본인 소유주택이야. 소유자가 거주한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 살고 있고자 하는 부담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본인이 샀는데 이 소유하고자 하는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됐어. 그럼 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임대주택이 아니야. 임대주택 자가주택이야. 그럼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사시고 싶어. 근데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럼 저 주택에 내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계속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지. 그렇죠? 재산세가 주택 가격의 2000%로 만약에 부과한다. 그 주택을 사겠어, 안 사겠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안 사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겠지.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안 팔릴 거 아니야. 안 사겠지.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이거는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소유하는 자가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자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야. 근데 이거는 낼 때는 조세 귀착 문제가 아니잖아. 조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야. 이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야. 근데 임대주택인데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재산세가 부과된 기간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실제 거주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부과하는데 재산세가 부과된 기간 동안에 거기 이제 그 임차인이 살고 있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은 어떻다? 임차인한테 정부에서 부과된 세금을 뭐다? 떠넘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상황이 나타나지.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은 이거를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다 보니까 이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 관계가 생기겠죠. 이게 조세 귀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유주택하고 이제 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소유주택과 임대주택. 그러면은 임대주택 부과했어.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 어떤 상황일까?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임대료가 세금 부과하기 전에. 그런데 세금은 재산세가 늘어났어. 재산세가 기존보다 한 70만 원 늘어났어. 그럼 임대인 임차자한테 받는 돈은 얼마나 100만 원이지만은 실제 수령 금액이 세금 때 얼마야? 30만 원 되겠지. 그렇죠? 그럼 임대자 입장에 실제로 임대로 받는 수입이 어떻다? 하락했다는 느낌 들겠죠. 임대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 임대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임차인한테 찾아가서 당신도 일정 부분 부담하라 해가지고 재산세를 전가시킬 거 아니야. 그럼 가격 임대료를 어떻다는 거야? 올려달라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면 임대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기존에 100만 원이었던 더 올려달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변화해야 되지. 세금이 누구한테 부과한 거냐? 임대주택에 부과한 거니까 공급자한테 부과한 세금이잖아요. 공급이 반응하겠지. 그렇죠? 공급이 반응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돼? 공급이 감소해야 돼? 공급이 감소해야 되지. 어디 갔어? 공급이, 그래서 여기서 공급이 나온 거야. 공급이 증가가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기존보다 어떻게 된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걸 아까 전에 그림으로 그렸지. 이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더라고 보니까 전에 우연히 봤을 때 재산세 부과되기 전에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 예를 들어 가정하고 이건 시장 임대료야. 재산세가 만약에 정부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재산세를 내서 한번 볼게. 재산세를 증가시켰다. 기존의 재산세는 이미 임대료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니야. 기존보다 올렸어. 100만 원인데 재산세를 70만 원 올렸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서는 실제 수령 금액은 30만 원 되겠지. 기분이 언짢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임대 안 하겠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임차자가 이 주택이 필요해. 그러면은 계속 거주해달라. 그럼 당신도 일정 부분 부담해라. 그래서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조세를 전가시켰지. 전가시킨다는 것은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논리죠. 어느 만큼 상승한다? 조세가 전가된 만큼. 정부가 부과된 만큼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전가된 만큼. 근데 이거는 조세 이론이고 경제 이론 따지면 공급자한테 정부가 세금 부과한 거잖아. 그럼 공급이 반응할 거 아니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지.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은 텍스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요거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세금 때문에 집이 내는 공급을 안 한다는 효과를 무슨 효과? 일본 동결효과라 그래요? 아니면은 그거라 그래요? 동결효과라 그래. 정확하게 답변하셨어. 이 동결효과가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어. 지문으로. 조세기착 문제를 내면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 생겼죠. 요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조세 부과 후에 항상 조세 부과 후에 경제 효과. 조세 부과 전에는 여기서 거래하기로 했었죠. 조세 부과 요 금액은 누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급자한테 지불하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조세 부과 전보다 올라갔다. 그럼 전가시켰지만 100% 전가를 못 시켰지. 수요와 공급이 수요 우선 우하향, 공급 우선 우상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기울기를 갖잖아. 기울기를 갖는다는 건 수요 공급 둘 다 완전탄, 완전비탄이 아니란 뜻이야. 그럼 쌍방이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급자가 이제 전가시켰지만은 본인도 전가하고 남는 건 본인도 부담해야 돼. 세금 내야 돼.
매매가는 기존보다 높아졌고 그리고 높아진 것에서 세금을 내면은 옛날 전부 부담했을 때보다 부담이 좀 약해졌죠. 공급자가. 요 가격은 조세 부과 후에 공급자가 세금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수령하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실제 수령 가격은 낮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림상으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건 요 사각형이 뭐라고요? 이게 세금이야. 요 부분은 누가 부담해? 그 소비자 잉여 중에 가져간 거니까 소비자 부담액이고 요만큼은 누가 부담해?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요 사각형의 소비자 부담액, 생산자 부담액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가져간다 그러냐면은 누구한테? 정부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그 또 하나 유명한 게 요거 삼각형이 생겼다 그랬죠. 요 삼각형이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자원을 들여서 창출했던 잉여가 사라진 거야. 경제적 손실이라 그래요. 경제적 손실.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전체 소비자 잉여 중에 정부가 이만큼은 가져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 중에서 정부가 가져가고 요것은 없어지고 요것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조세 부과 전보다 소비자 생산자 잉여는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고 거래도 어떻게 됐다? 거래도 감소하게 됐어요. 공급이 줄었으니까 조세 부과 전 거래도 줄어들었어. 이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제한세 부과했네.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는 상승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기존보다 세금 부과 전보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죠.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야. 상식적인 질문도 나와. 취득세율이 낮춰졌다 그랬어요. 살 때 세금 부과죠. 취득세율이 낮춰지면 수요가 감소한대. 이건 말이 안 맞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공급에도 나오는 내용이야. 이건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동교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동교로가 지문을 읽으면서 참 말이 이상하게 출제했다는 거 확인돼요. 동교로가 이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가격이 오른 소유자가 동교로가라는 것은 아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그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그 다음 편 보세요. 양도소득을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대. 세금을 내려고 주택을 일부러 판대. 추진해서 공급을 증가하는 효과래. 말이 돼? 이건 굳이 동교로가라는 말이 안 나온다 하는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계시죠. 국가에 대한 애정이 철두철미하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동교로가라는 것은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을 팔지 않는 거죠. 주택 처분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공급이 어떻다? 감소하는 현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동교로가에 대한 논리는 요 지문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문이 5번 지문이 여러 번 나왔던 건데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야. 무슨 뜻일까? 뭐가? 토지 공급 가격 완전 비탄 0이라는 것은 뭐가? 공급이 완전 비탄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누가 더 많이 부담할 때 비탄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다가 완전 비탄인 쪽이 전부 부담한다 그랬죠? 공급이 완전 비탄이야. 공급이. 그럼 누가 세금 다 부담해?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 토지 공급자가 누구야? 토지 소유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금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OX. 이것도 한 3번 나온 지문이야. 이렇게. 부중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학문적인 친구도 있지만은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다 보시면 돼. 이 당시. 그래서 조세기차익에 대한 논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 재밌지 않아요? 좀 아까 전에 한숨을 쉬었어? 그럼 이게 재미없으면 도대체 뭐가 재밌어요? 세금을 전가시켜가지고 전가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논리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